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 시험 출제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고요.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개념 정도는 아셔야겠죠?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다. 원칙 무효, 전부 무효. 일부 무효는 원칙이 전부 무효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뭐라고요? 무효 부분이 법률 행위가 있어요. 이 부분이 무효예요. 그러면 법률 행위 전체가 무효가 원칙인데,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즉 이 부분이 없더라도, 여기만 지울게요.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어떻게 한다?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즉, 이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자, 먼저 기억할 것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 인정될 때 당사자가 이것만으로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건데, 그것은 가정적인 판단이다. 요걸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즉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알았더라도 이 부분만으로도 계약을 체결했을까? 그거를 탐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적이다. 근데 우리가 가정적인 판단이라는 부분을 또 어디서 언급받았죠? 무효행위 전환. A의 법률행위 A로서는 효력이 없는데 잘 살펴보니 B라는 유효한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게 되면 A가 B로 바뀐다. 이런 개념이 무효행위 전환인데 어디서 배웠죠? 백사조, 폭리행위, 알박기. 그 부분에서 무효행위 전환이 이전다. 그때도 가정적으로 판단한다. 가정적 의사였습니다. 자, 그 부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즉 다시 한번 강조를 정리하면 여기가 무효이면 이 부분은 유효하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요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설명을 자세히 안 했지만, 자, 이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예가 있었어요. 어디서 배웠냐?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강행규정 위반. 이 파트에서 배웠어요. 뭐였냐면 중개료 수수료. 기억나십니까? 법령에서는 2천만 원이 상한인데 중개인과 의뢰인 사이에 얼마를 했다? 3천만 원. 기억나십니까? 상한선을 넘는 부분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데 전부가 무효입니까? 아니면 초과된 부분만? 초과되는 1천만 원에 대해서만 무효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바로 단서의 가정적 의사를 판단해서 그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안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겁니다. 한편 임의 규정이다. 이 얘기는 뭐죠?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법률행위가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효일 때 어떻게 쓰냐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그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무효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이런 원칙, 가정적 의사 판단 상관없이 이렇게 딱 기계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매매 계약서 쓸 때 상당히 이제 두껍습니다.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일부가 무효인 경우, 일부가 무효고 이 법률의 매매 계약서 전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합니다. 유효로 볼지 무효로 볼지. 자, 그래서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부 무효는 전제가 있어요. 자, 어려운 개념인데 일체성. 그 다음에 분할 가능성이
전제랍니다. 즉 일체성, 법률행위 일체성, 법률의 분할 가능성이 전제돼야만이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 무효, 일부 무효 규정이. 그 실은 결국은 분할 가능성이 없으면 단서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일부만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분할 가능성과 일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 정도 개념은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의 분할 가능성이 없다. 그 경우에는 뭐 단서가 적용될 것이 뭐 적용되냐 안 되냐 따지는 것이 없이 언제나 전부 무효가 된다는 거. 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일부 무효는 일체성이 있고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만 적용된다. 분할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분할 가능성이 없으면 이런 논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된다? 언제나 전부 무효된다. 요 개념. 따라서 일부만의 무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분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체성이라는 개념을 어떤 관점이냐? 법률적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무슨 얘기냐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한 필지가 아니라 수필지,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여러 개예요. 그런데 매수인이 수필지를 토지를 산 이유는 이 토지를 나중에 병합해서 하나의 토지로 합병을 한 다음에 아파트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법률적 관점에서는 여러 개, 수필지는 매 건마다 하나씩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하나의 계약서지만 제가 예전에 잠깐 어겼으면 나중에 등기를 할 때 보면 압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매 토지마다 가액을 정해서 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여러 개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본다?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 어떤 놈이 이 숲필지를 사서 대지화 작업을 하고 하나의 토지로 병합을 한 다음에 뭐한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공사를 진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이 법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볼까요? 자,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으로 일체로 행하여며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 있는 경우도 적용된다. 확장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포인트입니다. 일체성은. 자, 기출지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제가 언급되고 있어는 어떤 건지 볼까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데 나머지 부분을 유효를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잘못됐다. 어떻게 판단한다?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토대로 한 겁니다. 결론부터 정리하게 되면 실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있을 때는 계약서에 일부 무효에 대해서 일부 무효일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내용이 없을 때는 방금 공부한 그 규정에 따라서 임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임의 규정에 방금 배운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다. 자, 포인트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다. 자, 거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무효행위의 추인. 중요하죠. 139조입니다. 일단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법조문에는 무효인 법률행위 썼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확정적으로.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게 연관하세요. 103조, 104조. 항상. 아예 이걸 생각하십시오. 103조, 104조의 문제다. 103조, 104조를 떠올리십시오. 제가 139조.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제가 쭉 추인을 배웠죠? 무권 대리 추인과 혼동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다른 측면이라는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103조, 그 다음에 104조를 입안의 무효인 경우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39조를 반드시 암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추인은 우리가 혼동할 게 구별할 게 뭐냐면 무권 대리 추인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과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일단 이 추인과 이 추인은 왜냐하면 무권 대리 추인과 무권리자 처분행 추인은 뭐죠?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뭡니까?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그리고 누구죠? 당사자가 추인한 때는 새롭게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숨겨진 배경에는 요건이 있어요. 뭐다? 추인 시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유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103조 104조를 생각합니다. 103조 103조 사이지세에 반하는 법률 행위를 했어요. 무효죠. 설사 추인하도 효력이 없고 그 무효가 아니고 추인하도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본다가 새로운 법률을 볼 수 없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이죠? 추인을 하더라도 추인 시 법률에서 유효 요건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사이지세에 반하는 동일한 내용으로 상태에서 추인하기 때문에 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와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 또 하나 언급할 게 뭐냐면 무권대리에서 항상 가졌죠. 무권대리 법률행위에서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 139조는 이러한 것이 요건이 되죠. 새로운 법률에서 요건. 그런데 무권대리에서는 다르죠. 복습하겠습니다. 이거랑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랑 구별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섞어서 항상 제가 나눴죠. 법률행위로서는 유효한데 뭐가 문제다? 대리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추인을 하게 되면 그 흠결이 유효 요건의 흠결이 대리권 수여하지만 효력을 대리권을 수여한 건 아니지만 유효 요건이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바뀌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법률에서 유효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유효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근데 만약에 이 법률행위가 이 법률행위가 103조 위반, 104조 위반이나 그런 어떤 하자가 없다는 전제에서 대리권이 없다는 걸 논해왔거든요. 만약 이 법률행위가 무효 사유가 있고 이게 103조 위반이라면 무권대리에 대해서 추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이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대리권만이 없던 경우. 근데 그 대리권 훈결이 추인에 의해서 하자가 치유됐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추인 시 새로운 법률에서 유효요건을 갖출 필요 없다는 요건이 없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이거랑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섞어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효과는 원칙적으로는 소급하지 않으나 원칙은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본다는 얘기는 추인 시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본다는 얘기는 소급효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당사자 합의서. 쉽게 얘기해서 무효인 내용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거 잘 알아보는 게 나중에 알았어요. 야, 이거 무효다. 어떻게 할래? 둘이 당사자가 합의해서 똑같은 내용 또 계약을 하면 그건 당연히 추인이겠지만 아직 유효 요건을 그 전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적 자치가 제한받으면서 즉 103조 104조 계속 적용되면서 무효가 되지만 이 사람들이 야, 요 부분이 무효니까 이거 빼놓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법률행위가 있었는데 여기에 무효가 있어요. 일부 무효와 상관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효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이 상태에서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죠. 게다가 이러한 상태에서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는 아니에요. 그렇죠.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다? 당사자가 만나서 야, 요 무효 대신에 다른 걸 바꾼 거예요.
이걸 유효로, 유효한 다른 내용을 바꾼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 그러니까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본다. 다만 이 효력을 소급시키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됐고요. 자, 시험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제 자소서 페이지 101쪽입니다. 의의는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잘 봐주시는데 세 번째 술, 여기서의 추인은 지금 139조의 추인은 무권대의 추인이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 등에서 같이 법률행위의 흠을 치유하는, 거기에 형광펜 주십시오. 법률행위의 흠을 치유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와는 다르다. 왜 그러냐면, 자, 법률행위의 흠을 치유하는 게 뭐였죠?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건데 그 대리권의 하자가 본인의 추인에서 사라지죠. 대리권의 개념이 뭐예요? 본인에게 책임, 법적 효과가 기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무권대리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야, 그 효과 내가 받을게. 치유되는 거죠. 치유할 수 있는 의사표시 취소 사이 뭐 있었죠? 착오, 사기, 강박. 그러한 사람들이 취소는 유동적인 유효 상태인데 나 그거 이제 취소하지 않을게. 그렇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되지 않습니까? 그 의사표시 하자가 흠결이 치유된다. 그런 표현들.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권리 처분행위 좀 떠오르시면 어떤 케이스였죠?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다. 물권적 합의 등기가 있는데 물권적 합의가 어떤 거죠?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서를 넘겨준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물권행위에서 효력이 없다. 그런데 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그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 개념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와닿지 않은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 의미를 조금씩 깨달을 겁니다. 자, 시험 출제 포인트. 기출지문 이제 4다시 갑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요건, 알고 추인, 추인 시 새로이 법률행위에서 유효권을 갖춰야 한다. 여기서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나오게 되면 139조를 떠올려야 합니다. 시험에는 무권대리 추인,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 그리고 무효행위 추인하는데 무효행위 추인은 뭐다? 139조를 떠올려야 합니다. 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이다.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한 때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 법률이다. 뭐가 틀렸죠?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설사 하자가 치유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때문에 소급해서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3번 동그라미 3번 페이지 102쪽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왜 이 문항이 나왔냐면 이제 다음 시험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즉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를 해야 한다는 기간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여기다 무효로 바꾼 겁니다. 근데 무효의 경우에는 없죠. 언제까지 이 권리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취소권과 취소표현에서 볼 겁니다. 자, 법률행위 중 동그라미 4번 묵시적 방법을 할 수 있다. 항상 추인도 하나의 의사표시죠. 항상 묵시적인 것은 가능하다. 동그라미 5번 매도인이 통정한 무효죠. 통정한 허위 매매 허위 표시다 무효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된다.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죠. 확정적인 무효죠. 무권 대리처럼 추인해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확정적 무효입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에 본다. 그때부터 유효 본다는데 여기 뭐라고 씁니까?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그건 소급 판단입니다. 그래서 소급이란 표현을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로 바꿔놨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계약을 체결 시, 계약 체결 시예요. 허위 표시예요. 무효예요. 그렇죠? 그런데 추인이 있어요.
그러면 139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허위표시 새로운 법률 유효 요건 뭡니까? 실제 그러한 의사, 매매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문에서는 언제부터? 계약 체결 시부터. 이게 무슨 법이? 소급하여. 그런데 다른 약정이 없다고 이제 단서를 달아놨죠. 왜냐면 별도 의사 표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였던 거야. 다른 약정 얘기는 예외적으로 약정 있는 건 소급하여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 문제 풀 때 이 소급일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소급이라는 표현을 언제 봤죠? 무권 대리 추인, 무권리 처분에 대한 추인,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 그 경우 위에 소급이라는 것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으로 확정적인 무효 문제구나. 무효는 그때부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낯선 지문이 이제 우리가 딱 배운 거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소급은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급한 것에서 소급 표현이 딱 언급한 것 지금 세 가지 배웠습니다. 물론 계약 해제했을 때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된다. 취소하게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데 지금 뭘 배웠죠? 무효와 관련해서. 무효와 관련했을 때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나 유동적 무효 상태는 소급하지만 나머지는 향후에 새로운 법률을 본다. 소급일이 소급된지 소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형하기로 약정하면서 이게 뭐냐면 등기가 있다가 유효하게 있다가 유효한 등기가 있다가 이 등기의 목적이 소멸되면 말소될 운명의 등기가 있습니다. 뭐 기간 만료, 저당과 동행 채무 변제. 그런데 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둬요. 그런데 이거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는 상태예요. 즉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무효인 등기예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그 뒤에 별개의 다른 원인으로 이 등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다? 무효인 등기의 전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위와 관련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싶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물론 순위와 관련해서는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는데 그것은 물권법에서 배울 겁니다. 자, 무효의 등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말소될 운명에 있어서 무효인 등기를 활용한다. 부기 등기 형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무효의 등기를 활용할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제 무효죠. 항상 나오는 것은 소급하냐 아니냐, 그 향후에 새로 장래의 효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소급하는 건지 항상 그게 쟁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나온 것은 가등기예요. 가등기란 것은 너무 주목하지 말고 무효인 등기인데 이거를 활용한다, 전용한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무효인 것을 전용한다. 그럼 추인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소급이냐 아니면 장래냐, 장래에 향해서 효력이 있는 것을 이제 쟁점이 되는데 제가 아까 힌트를 줬습니다. 소급과 관련돼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근데 무효 등기 전형했을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장래다. 소급은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 된다? X. 소급 때문에. 소급하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표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앞에는 139조의 법률을 그대로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효인 등기를 전용하는 것은 139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39조 일반 법률을 언급한 다음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것으로 보고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런 게 또 나와요. 자, 동그라미 7번. 작년에 출제된 거였습니다. 34회. 자, 이게 채권 양도편이 시험범위에 들어갔으면 되게 중요한 지분인데, 자, 뭐냐면,
양도금지 특약. 양도금지 특약. 자, 쟁점은 뭐가 있냐면, 자, 채권 양도. 배웠죠? 채권 양도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급한 게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었습니다.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매도인, 매수인,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양수인이 3자 합의하면 할 수 있다. 그거 비교할 게 취득 시효 완성을 원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비슷한 것 같은데 시급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다. 그게 뭐다?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성질상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질상 양도성이 있지만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채권자, 채무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채무자하고 채권자가 요청을 했겠죠. 이거 채권 양도하지 마. 오직 너만 갖고 있고 내가 너한테만 갚을 거야. 너한테만 채무 이행할 거야.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그 특약을 했어요. 양도금지 특약. 양도금지 특약. 그런 의미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말자.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 특약, 약속을 위반하고 양수인에게 채권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 채권 양도, 이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된 채권 양도의 효력이 유효할까 아니면 효력이 없을까가 하나의 쟁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출제자는 표현했어요. 답은 무효예요. 대법원 판례는.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한 채권 양도 계약은 효력이 없다. 자, 이런 겁니다.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요. 금지 특약입니다. 금지 특약. 그런데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 양도에서는 당사자 이름이 뭐죠? 양도인. 항상 이런 당사자의 지위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양수인. 채권에는 양도인, 양수인 이렇게 나옵니다.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한 채권 양도 계약은 어떻게 된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이 채권이 양도인에게 있는 거지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죠. 효력이 없다는 것은 채권 양도가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 어떠죠? 이 채권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기속 주체가 누구로 된다? 채권자에서 제3자인 양수인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한 채권 양도의 특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비록 양도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채권은 누구한테 있다? 양도인에게 있다. 그런 의미다. 무효. 유효는 다른 의미겠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양도금지 특약 위반의 무효인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뭘 묻고 싶으면 이 무효인 추인을 이제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무효다는 것을 그 단서를 딴 겁니다. 자, 무효인 채권 양도에 대해 양도 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누가? 채무자가 승낙을 했어요. 이 사람 양도금지 특약을 했던 사람인데 뭘 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승낙을 했어요. 이 승낙이 결국은 뭐다? 추인이다. 참 어렵죠. 이거는 사실은 유추할 수도 없습니다. 추인이라는 표현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는 양도 효과는 여기서 뭘 묻는다? 무효잖아요. 지금. 무효인데 승낙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있을까 아니면 장래했을까 그걸 또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죠. 소급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감으로 지금 6번도 그게 나오고 7번도 우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소급이냐 아니냐. 근데 다들 소급이라 써놓고 틀렸다고 했죠. 여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양도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승낙 시부터 발생하니까 소급이 아니라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승낙 시점부터 소급이 아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다른 약정이면 양도 효과는 승낙 시부터. 만약에 소급하에 발생한다. 채권 양도
시부터 발생한다. 그럼 소급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는 틀린 질문이다. 승낙 시부터. 요걸 좀 구분해 주십시오. 사실 이 판례 내용을 모르면 잘 맞추기 힘든 거였습니다. 자, 제가 거기다 해설을 써놨고요. 자, 채권 양도의 계약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권 양도의 계약. 이건 유효한 채권에는 지시채권, 지명채권인데 우리 시험생은 그냥 지명채권이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채권 양도 계약이 복습하겠습니다. 유효한 채권 양도 계약이다. 그 의미는 뭐다?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채권, 기속 주체, 주체가 변경되는 거죠. 주체가 뭐죠? 즉 채권 양도계 당사자 누구였죠? 양도인과 양수인이 있는데 이 채권이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채권의 행사자가 바뀐 겁니다. 양수로. 뭘로? 채권 양도 계약으로. 그런데 이 특징이 뭐였냐면 양도 계약만으로도 양도인에서 양수인 앞으로 채권이 변동됐죠. 이행의 문제는 남는다. 남지 않는다. 그래서 물권행위다.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반면에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 급부의 문제가 남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양도 계약 자체만으로도 넘어갔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말했던 물권행위 대상은 뭐죠? 물권의 계층은 부동산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물권행위 준한다 해서 준물권행위다. 이게 34에 기출됐습니다. 또한 구별한 게 뭐냐면 자, 채권의 변동은 채권 양도 계약만으로 귀속 주체가 발견했는데 자, 채권 양도 계약 다 누가 채권자죠? 양수인이죠. 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한다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죠? 채무자 상대로 하는 거죠. 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행사하려면 항상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아니고 일정한 요건, 어떤 요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수인은 채무자 상대로 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채권이 금전 채권이라면 돈 줘.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이라면 뭐죠? 소유권을 넘겨줘. 그 대항 요건 뭐다? 양도인의 통지나 아니면 채무자의 승낙이다. 따라서 기속 주체의 변경과 대항력은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 개념을.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 대항력의 문제와 그 다음에 기속 주체 변경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 대항력 때문에, 이 대항력의 개념 때문에 이 기속 주체 변경, 채권 양도 계약으로 해서 기속 주체 변경에 대해서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측면이 다른 겁니다. 채권은 양수인이 갖고 있어요. 다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개입니다. 내 건데 채권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걸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대항력권. 그 이유는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기출 32에 나번 같은 경우는 추인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출제자의 의도는 뭐였냐면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4번까지는 여러분이 배웠던 겁니다. 통정호의 표시, 확정적 우효, 139조 할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법률 할 수 있습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의 강박으로 기한되는 이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인의 요건이 있고요. 동그라미 3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 대리 상대방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추인할 수 있죠. 동그라미 4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 동의 없이 부동산 매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나중에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5번은 뭐였죠?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토지거래 계약. 자, 이거는 뭐죠? 배웠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계약은 원칙이 뭐죠? 유동적 무효죠. 다만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한 배제 목적이었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죠. 죄송합니다.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 플러스 매매계약이죠. 항상 허가와 제가 그랬을 때 좀 측면을 달리했죠. 매매계약.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인데 지금 뭐죠?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무효예요.
확정체 무효면 139조를 떼야겠죠. 뭐냐면 이걸 추인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없죠? 토지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도 토지 허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 판례가 있어요. 제가 학교 법인 재산의 경우에는 그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 부담하는 것. 자, 사립학교법에는 교육용 재산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고 적극적 재산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의무 부담도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의무를 부담한 것은 대출을 받아서 빚이 많아지면 담보로 제공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들 뭘 쓰죠? 교육시설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려면 그 교육시설 배웠던 학생들이 어디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립학교법 관련법에서는 어떤 행위의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 부담 행위. 자, 관할청 허가, 의무 부담 행위. 의무를 부담하는데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이 무효를 추인했다. 그런데 의무 부담은 여전히 허가가 없으니까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무효행위 추인.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묵군대의 추인 편 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요. 또 103조 104조 할 때 무효행위 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정리편입니다. 139조는 정말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뭘 기억해야 하는지 강조했던 점, 그 점의 이해와 암기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눴던 것은 기억에 도움을 주는 거고요. 또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 되면 계속 반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강의에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파트 되게 중요하니까, 잘 나오는 파트니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쉬도록 하겠습니다.